편안한 뇌 맑은 정신 약수 소생한의원입니다. 불면, 우울, 공황증 등 그 뇌 만성염증 치료에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이 뇌는 한 4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뇌는 이 정보 습득을 위한 기관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감각 등을 통해서 이 외부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죠. 특히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가 시각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면 이 외부에서 인지되는 정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때 우리 뇌에도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압박감이라든지요. 아니면 그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들, 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어떤 정보의 과잉,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시험이나 과도한 경쟁, 또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이 다양한 스트레스는 이 뇌의 신경을 흥분시키고 과각성을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그 신체가 조절이 되지 않고 불균형하면 이 뇌 조절 능력도 이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또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그 신체가 불균형하다는 말은 뭘까요? 우선은 수면의 균형, 그러니까 24시간을,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조화롭게 사용하느냐, 우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또 너무 과도하게 움직인다든지, 수면 시간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식사의 내용이 안 좋거나, 또 일에 대해서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 뇌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면 시간도 한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돼야 되고요. 수면의 또 질도 좋아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식사 시간도 좀 규칙적이고, 또 염증을 유발하는 알코올, 니코틴, 가공식품, 야식, 불규칙한 식습관 등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루 활동이 너무 앉아만 있거나 또 쉴 새 없이 막 바쁘게 무리하는 경우도 좋지는 않죠. 이 세 번째 뇌는 움직임을 위한 기관입니다. 걷고 뛰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어떤 정교한 움직임, 계획하고 인지하고 그 미세한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계획해서 실행하고 또 수정하고 맞는지 요런 그 움직임의 정교함을 위한 기관입니다. 이 뇌 신경세포는 우리가 대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실 대뇌보다 소뇌에 더 많은 숫자의 신경세포가 자리합니다. 이 소뇌는 이 움직임의 정교함을 위한 기관인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대뇌 기능이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이 뇌의 주요 기능이 그 대뇌 기능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 호르몬을 분비한다든지 몸의 움직임, 특히 내장을 조절한다든지 또 수면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이 뇌세포들이 작용하고 그에 대한 에너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움직임들을 뇌에 자꾸 전해주는 것, 그것이 뇌를 안정시키는 치료입니다.
물론 그 운동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네 번째 뇌의 기능을 보면 뇌는 이 두개골이라는 캄캄한 이 동굴 속에 갇혀 있죠. 두개골이 우리 그 중요한 뇌를 보호하고 있는 건데요. 이 캄캄한 두개골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눈으로 외부와 소통하죠. 그래서 이 두개골 안에 있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산소입니다. 뇌에 좋은 공기를 잘 보내주는 것이죠. 이 뇌를 환기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뇌를 환기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이죠, 호흡. 그리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호흡과 운동은 이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최근 들어 발표되고 있는 책들을 보면 뇌는 달리고 싶다. 운동장에 간 뇌, 운동화를 신은 뇌, 운동의 뇌과학 이런 그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구권에서는 이미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또 수면 마취제, 진정제, 또 ADHD에 쓰는 각성제 등의 그 향정신성 의약품, 다시 말해서 그 의료용 마약들의 약물로서 그 뇌를 치료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수 소생한 의원이 권하는 정신과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의 치료법은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수면의 정상화, 세 번째는 호흡과 명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뇌의 만성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 천연물 한약과 성분 추출 약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향, 우황, 웅담 등의 천연물 한약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뇌 만성 염증을 이 근본부터 줄여주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이 뇌신경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죠. 이 뇌 신경 전달 물질 분비만 조절하는 치료법은 근본 치료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조절하는 약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뇌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결국은 뇌가 황폐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뇌가 건강해야 장수합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 젊은 뇌로 살고 싶다면 특히나 이 뇌 건강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의지만으로 그 정신과 질환이나 신경과 질환을 이겨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안 없이 신경과 약이나 정신과 약을 쓰지 말아라 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한방치료에서도 사향이나 웅담이나 우황 등의 그 신경계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천연물 한약들이 도와준다면 이 어떤 그 신경계 질환이나 정신과 질환을 이겨내는 것이 아주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 천연물 한약을 복용하고 이 성분 추출 약침을 시술하고 이 정신과 증상도 나아지고 또 원인도 점차 해결이 되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의학에서 정신과 질환을 보는 관점입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